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이 요즘 좀 난리인데 세계 12항공사 즉 메가캐리어가 되는 조원태 회장의 대한항공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태 대한항공의 회장은 취임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죠. 특히 그의 그 회장 취임은 조양호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그 별세와 관련이 깊습니다. 조 회장은 그 2019년 4월 24일 그 조양호 전 회장의 장례식 8일 후에 한진그룹 그 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이는 그 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또한 2019년 4월 한진칼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그 대한항공의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조양호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그의 지분 상속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원태 회장의 취임은 그룹의 경영권을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한 필요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조 회장은 당시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이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항공의 회장으로 취임한 조 회장은 그의 리더십 아래에서 회사는 여러 도전에 직면했고 조원태 회장 취임은 그 단순한 그 경영 승계가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조용태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그 대한항공의 경영 전략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 그 팀워크와 협력 강조입니다. 그 조은태 회장은 원팀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함께 달성하기에 협력하도록 유도하는 경영 철학입니다. 또한 그는 그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며 경영진과 직원 간의 참여를 통해 조직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먼저 위기 관리로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대한항공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둘째, 위기 상황에서 비상 경영 체제를 도입하여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또 필요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그 디지털 혁신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조은태 회장은 대한항공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IT 기술을 활용하여 그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즉 ESG 경영,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을 중요시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입니다. 조 회장은 고객의 경험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얻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조은태 회장의 경영 스타일은 팀워크와 협력을 강조하며 또 위기 대응 능력과 디지털 혁신을 통해 대한항공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대한항공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3세의 나이로 갑자기 대한항공 회장으로 취임한 지 벌써 5년이 지난 상황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성공적인 합병으로 세계 12 메가캐리어 항공사 회장인 조원태 회장을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는 그 조은태 회장의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신년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그 안전 운항과 고객 중심 서비스입니다. 그 조 회장은 2024년이 코로나19 위기가 끝나고 항공업계의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기본에 충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째, 그는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 과정이 2024년에 마무리될 것이며 통합항공사의 출범이 장기적으로 대한항공의 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인 도전과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그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공급망 불안,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등의 어려운 문제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대한항공은 2024년 1월 11일 아시아나 항공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지분 63.9%를 취득함으로써 아시아나 항공과의 기업 결합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조 회장이 신년사에서 언급한 인수 마무리와 관련된 중요한 진전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한항공은 그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아시아나 항공의 새로운 대표이사 및 그 주요 임원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결국 그 조은태 회장의 2024년 신년사를 보면 안전 운항과 그 고객 중심 서비스를 강조하며 그 아시아나 항공 인수에 성공적인 마무리를 다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한항공은 이미 아시아나 항공 인수를 완료하고 또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항공의 미래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호사님, 그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 합병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 과정은 복잡하고 다단계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수 배경입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11월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기로 결정했고, 이는 그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력으로 평가됩니다. 다음으로 인수 과정입니다. 2020년 10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63.8%를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인수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2021년 1월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인수에 대한 본격적인 절차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위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24년 12월, 즉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를 마무리하고 아시아나 항공의 지분 63.8% 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완전히 자회사로 두게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EU 및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수 승인을 받았으며, 이는 인수 과정에서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PMI, 즉 인수 통합 작업이 진행 중이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과의 통합을 통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는 항공업계의 재편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현재 인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통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대한항공의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함에 따라 아시아나 고객의 마일리지 보상 방안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일리지 통합 계획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두고 약 2년 동안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기간 동안 아시아나 고객은 기존의 마일리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말까지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의 스카이패스 시스템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즉 현재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아시아나의 마일리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그 마일리지 통합 비율이 1대 0.7로 성을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이는 그 아시아나 고객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은 그 마일리지 통합 방안을 통합 후 6개월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 시점에서 구체적인 통합 비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아시아나는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소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모션과 마일리지 상품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고객들이 마일리지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시아나는 그 마일리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 고객의 마일리지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독립적인 운영을 유지하며 그 향후 그 통합 비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 항공사 통합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올해 있었던 이슈 중에서도 좀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큰 이슈 중 하나였는데 대한항공의 앞으로의 운영 방침은 또 어떻게 될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네,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도사옥변 옥성기 변호사였습니다.